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2장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장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산자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 자바스크립트를 HTML 안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언문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자, 스크립트 태그 하고서 여기 타입 형식을 사용하고요.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보시는 것처럼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실행문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석을 달 때 한 줄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슬러시 두 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줄, 두 줄 이상 주석문을 즉 설명글이죠. 설명글을 작성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 별표 그리고 종료 태그에다 종료 부분에다가 별표 슬러시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내부에다가 작성을 하시고는요. 자, 외부로 빼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실행문만 b.js로 만약 저장을 했다.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JS 폴더에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b.js랑 HTML 문서랑 같이 현재 같은 폴더에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자, 그 b.js를 HTML 문서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제 헤드 태그 사이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타입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하고서 src 하고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를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종료 태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때 주의하실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가려 써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날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날짜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해서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객체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소문자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날짜 객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소문자를 가려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행문을 마치고 나서는 세미콜론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요. 자,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다면 다음 예제처럼 한 줄에 두 개의 실행문을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document.write 실행문 하나죠.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은 오류가 난다. 자, 아래쪽은 역시 두 개의 실행문을 즉 출력문이죠. hi라는 출력문하고 document.write라는 hi라는 출력문을 사용했죠. 그리고 document.write by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출력문을 사용했는데 이때 여긴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서 두 개의 hi하고 by가 문서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문을 작성할 때는 한 줄에 한 문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독성을 위해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이요. 문자형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겹침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큰 따옴표 겹침 오류 자 보시겠어요? document.write 자, 이건 뭐죠? document 즉 문서 객체죠? 문서 객체 안에는 write라는 출력문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책에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가려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 쌍따옴표가 있고요. 그죠? 바깥에 쌍따옴표가 있고 또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도 쌍따옴표가 있다. 이때는 자, 본인의 쌍따옴표에 자, 보시는 것처럼 쌍따옴표가 자기 쌍따옴표를 못 찾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쌍따옴편에는 쌍따옴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호따옴편에 쌍따옴표를 쓴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죠. 그리고요. document.write 만약에 자, 출력문으로 쌍따옴표를 출력문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표시 즉 역슬러시죠, 그죠? 그래서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역슬러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쌍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쪽 쌍따옴표에다가는 보시는 것처럼 역슬러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문을 작성할 때는 중괄호 또는 소괄호의 짝이 맞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document.write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메소드죠. 메소드는 중괄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괄호 있죠. 즉 둥근괄호죠. 둥근괄호 부분이 어떻게 여기 여는 둥근괄호 여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닫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므로 잘못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처럼 이렇게 둥근괄호가 열려 있고 닫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작성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마우스 없을 때도 키보드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가령 뭔가를 만들었을 때 마우스로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가 없을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키보드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가 나옵니다. 변수는 variable, 변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즉,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명을 지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다 밭자를 붙이시고요. 변수명을 지으면 됩니다. 자, 또는 앞에다 밭자를 쓰시고 여기다 변수명을 지은 다음에 데이터 값을 입력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변수는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자, 만약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스크립트 선언문에 박스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여기에 이 저장 공간에다가 박스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 공간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스가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박스라는 공간에는 데이터가 오로지 한 개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저장된 데이터 값을 불러서 쓰려면은 이 박스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는 최초 100이라는 값이 즉 숫자형 데이터죠. 자, 숫자형 데이터 100이 저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숫자형 데이터 100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박스에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저장이 됐습니다. 30이 들어왔습니다. 30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 있던 100은 지우고 제거하고 30이 저장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ocument.write 즉 출력문을 이용해서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겠죠? 그렇죠. 30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변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앞서 언급했듯이 변수에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으로는 문자형, 숫자형, 논리형, null and undefined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자, S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 자, 이때요. 이렇게 쌍따옴표가 문자를 감싸고 있다. 그러면은 이 쌍따옴표나 또는 호따옴표입니다. 호따옴표가 감싸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문자형 데이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는 스트링 타입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변수 num에는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쌍따옴표가 100을 감싸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문자형 데이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그라는 변수에는 쌍따옴표가 서로 감싸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태그하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쌍따옴표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문자형 데이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쌍따옴표나 또는 헛따옴표가 감싸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자형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숫자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라는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순수, 숫자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숫자형 데이터 또는 넘버 타입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논리형 데이터가 있죠. 자, 논리형 데이터는 자, 보시는 것처럼 true라는 값 또는 false라는 값이 false라는 값을 우리는 논리형 데이터라고 한다. 즉 true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맞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false라는 것은 거짓 값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할 때 주로 나오는 값을 우리는 논리형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은 1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뭐가 나오겠죠? 예, 잘못된 비교니까 false라는 값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자, boolean이라고 쓰고요. 자, 이 안에 hello라는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문자형 데이터를요. boolean, 즉 논리형 데이터로 자, 치환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boolean 값은 true가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oolean이라는 요건 내장 함수고요. 그리고 요 안에 데이터 값을 true 또는 false로 값을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문자형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true 값을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ull and defined 라고 돼 있죠.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자, s라고만 선언하면은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가 자, 들어가 있고요. t하고서 null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는 현재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자, null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라는 공간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주의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1번 변수명 첫 글자로는 달러 언더바 영문자만 올 수 있습니다. 1num. 자, 여기 변수명 1num이라고 한 거는 앞에 숫자가 왔으므로 잘못 사용한 거죠.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num. 변수명 첫 글자로는 달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달러가 왔으므로 이건 올바르게 변수를 지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수명 첫 글자 다음은 영문자, 숫자, 달러, 언더바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100 num이라고 돼 있는 거 잘못됐죠? 그죠? 숫자가 맨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자, 다음 걸 보세요. num 100. 자, 보시는 것처럼 100이 자, 영문 뒤에는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올바르게 변수명을 지은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으로는 예어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자, 여기는 도큐먼트는 뭐였죠? 문서 객체였죠. 그러므로 변수명으로 작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 num은 10. 변수명은 num으로 지었고요. 10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죠. 변수명을 지을 때는 되도록 의미를 부여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요. 자, num은 넘버의 약자인데요. 여기다가 문자형 데이터 hello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의미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의미에 맞게끔 변수명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넘 하고서 10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변수명을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한다. 자, 넘은 10 하고서 document.write 하고요. 여기 보니까 대문자 넘으로 해서 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는 소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변수를 찾을 수가 없다. 즉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변수다 라고 해서 not defined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줄은요, 넘은 10이라고 되어 있죠. document.write 역시 소문자 넘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프로그래밍을 계산하는 작업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머리로 따지면요, 사람은 뭐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또는 뭔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든 걸 다 연산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또는 나머지 값, 아니면은 증가 연산자, 아니면은 감소 연산자, 또는 이렇게 논리형 데이터, 논리 연산자들이 있다. 요거는 비교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자의 종류.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연산자, 문자 결합 연산자, 대입 연산자, 증감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사망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이 있다. 그런데 이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 나머지 값은요, 반드시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2개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2개가 있어야지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보시면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익숙한데요. 이 나머지 값은 잘 모르겠죠. 처음 보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선언문을 먼저 작성을 해서요.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헤드 태그와 헤드 태그 사이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혹시라도 자,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태그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문법 검사를 할 때 오류가 납니다. 이때 이 태그를 바로 태그로 인식이 되지 않고 스크립트 태그에서는 문자형 데이터, 즉 데이터로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슬러시 하고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데이터 선언문을 작성해서 자, 문법에 오류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나머지 값 A에는 10을 한번 입력을 하고요. 자, B에는 3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때 A 나누기 B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은 몇이냐? 자, 10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 값이 몇이 나오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죠? 9에서 10을 빼면은 1이 남겠죠? 그래서 1이 나머지 값으로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자, B, A 이렇게 순서를 바꿨죠. 그래서 B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3을 10으로 나눴다. 자, 보세요. 자, 3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은 네, 그냥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므로 그냥 3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아래 나누는 값, 즉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냥 나머지 값은 그냥 3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결합 연산자.
자, 문자 결합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문자형 데이터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형 데이터로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죠?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 하나의 문자로 결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 플러스 숫자형 데이터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형 데이터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되어 있죠?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이 플러스는 뭐라고요? 문자 결합 연산자로 돼서 하나의 문자형 데이터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문은 자, 여기다 계속 이어서 A에다가 한번 요번에는 2를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B에다가는 2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10은 어떻게 여기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결과값을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쉼표하고 나서 BR 태그 문자형 데이터를 하나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쉼표하고 나서 문자형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자, 줄바꿈이 일어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문자형 데이터 안에 태그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문자형 데이터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태그로 인식이 돼서 줄바꿈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쉼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형 데이터 이렇게 BR 태그를 써서 줄바꿈을 할 수 있다 라고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A 플러스 B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뭐죠? 문자형 데이터죠. 자, 그리고요, 여기 B는 숫자죠. 그죠? 숫자형 데이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라도 플러스에 피연산자가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자 결합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겠죠? 자, 문자 결합이 일어나서 1, 2라고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문자형 데이터 결과값이 나온다. 1, 2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그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형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결과가 나왔을 때도 줄바꿈이 되도록 쉼표 BR 태그 슬러시 자, 종료 태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2 자, 이거 숫자입니까? 네, 아닙니다. 문자형 데이터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거는요. 자, 요거는 대입 연산자 또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는 B, 요거는 자, 보시면 너는 자, A에다가 뭐를 B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자, 우리가 앞에서 자, 변수에다가 데이터 값을 어떻게 할당하거나 또는 배정한다라고 합니다. 또는 대입시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할당 연산자, 배정 연산자 또는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에도 A에다가 플러스는 B라고 돼 있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A는 A 플러스 B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A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B에 2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A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몇이 저장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A에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 플러스 B에는 20이니까 10하고 20을 더하면은 네, 30입니다. 30이 어떻게 다시 A로 저장되기 때문에 A는 최종적으로 30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A에는 10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B에는 20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A 곱하기는 B. 자,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는 A 곱하기 B라고 돼 있죠. 자, 10하고 2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A에는 200이 저장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A-는 B 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A-B 어떤 결과가 나온다? A 10이죠. 그리고 B가 20이니까 10에서 2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풀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기존의 A에서 그냥 B를 빼서 뺀 값을 어떻게 해요? A에다가 저장한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A에다가 B를 더해서 다시 A에다가 A에다가 할당한다 또는 저장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A에다가 B를 곱해서 A에다가 다시 할당한다. 자, A에다가 B를 나눠서 나머지 값을 어떻게 A에다가 할당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증감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숫자형 데이터를 일씩 증가시키는 증가 연산자가 있고 반대로 일씩 감소시키는 감소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변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역시 얘가 들어가 있죠. 자, 바 A는 10 들어가 있죠. 자, 바 A에는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A 플러스 하게 되면은 자, A에 있는 값이 1 증가돼서 A에 다시 할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다르게 풀이하면은 A는 A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11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변수. 자, 요게 바뀌었죠. 그죠? 자,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는 변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역시 A에는 10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걸 A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쓰게 되면은 요거는 A는 A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에다가 1을 빼게 되면은 A는 최종적으로 몇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가 되는 거죠. 자, 비교 연산자. 자,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올 수 있다. 즉 논리형 데이터를 반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 A에는 10이 저장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고요. B에는 20이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10이 20보다 크다 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10이 어떻게 20보다 큽니까? 잘못된 거죠. 자, 만약 여기 역시 A에는 10, B에는 20이 들어가 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10이 2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true라는 값을 반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쭉 내려가서요. A와 B는 같냐? 10하고 20이 틀리기 때문에 역시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A와 B는 다르냐? 라고 물어보죠. 자, 같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는 두 개 같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10하고 20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를 경우에만 tru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A가 두 개가 있죠. 요건 뭐야? 데이터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데이터 같냐? 라고 물어보고요. 여기 는은요, 데이터 타입도 같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 A에는 자, 이렇게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B에는 이렇게 10이 저장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요 A, B는요.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true 값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는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까지 검사를 하니까 얘는 뭐죠? 쌍따옴표가 있는 문자형 데이터고 얘는 쌍따옴표가 없는 숫자다라고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다름으로 false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서로 틀리죠? 그죠? 얘는 true지만은 여기서는 false가 나온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A와 B는 같지 않다 또는 다르다 라고 지금 하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 신경 안 쓰고요. 그냥 10 숫자만 같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같은 거죠.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false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자, 요렇게 있고요. 자, 같지 않다, 데이터가 같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데이터 타입도 같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서로 틀리죠. 그죠? 다르죠. 다름으로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긴 true가 나온다. 왜?
데이터 타입이 이거는 문자형 데이터고요. 얘는 숫자형 데이터다. 그러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자, 논리 연산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or 연산자, and 연산자,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or 연산자라고 부르며 자, p 연산자 중 한 개라도 true면 결과는 true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이 하나만 true가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얘는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자, and 연산자는 자, p 연산자 중 한 개라도 false면 결과는 false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모두 true가 나와야지만 true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not 연산자라고 부르며 p 연산자가 false면 반대의 값, 즉 true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A는 B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가령, 자, A는 B보다 크냐, 그리고 B는 M보다 크거나 같냐, M은 M보다 크냐, 라고 했을 때, 이때 비교값이 결과가 false, false, false가 나오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false죠? 자, 이때 만약 하나라도 true가 나왔다면은 true라는 결과가 나오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모두 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false가 모두 나왔는데, 여기 비교값에서만 만약 true가 나왔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result는 최종 결과는 뭐죠? or 연산자에서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결과값은 true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A는 B보다 작거나 같냐, B는 M보다 크거나 같냐, M은 M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요, 자, 비교값 결과가 true, and, false, and, true라고 나왔죠. 여기는 false가 하나 들어가 있죠. and 연산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자, 모두 true일 경우에만 true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false가 들어가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false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건 연산자. 자, 사망조건 연산자는 조건식의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망조건 연산자는 연산하기 위해서 피연산자가 3개가 필요한 사망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true 또는 false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실행문 1, 실행문 2. 즉 여기 자, 실행문 1과 실행문 2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A는 10, B는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요. result는 A는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10이 3보다 크냐? 그럼 뭐예요? 예, 그렇죠. 10이 3보다 크죠. 그러므로 true이기 때문에 어디를 실행한다? 바로 실행문 1 부분을 실행하는 거고, true일 경우는 실행문 1이고요. 만약 조건식에서 false가 나오면은 실행문 2를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어디다가 할당한다? 그렇죠. result에다가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나올 때는 result, false가 나왔을 때는 hello라는 값을 result에 할당한다. 자, 그러므로 출력문에다 출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